어제 집권 여당인 국민의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제 결의문까지 그렇게 내놨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을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겠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오늘 시점으로는 나흘 전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자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본인 집에는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이 우편물 송달이 왔는데 이제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 그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아마 이준석 대표한테 통보를 하는 방식이 우편물로 통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 현관에 계속 부재 중이어서 돌아간다 이런 딱지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집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도 지금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 집을 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분하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혹시 집에 지금 감춰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웃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저게 우편물 도착 안내문인데 저게 그대로 지금 2장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자맹 상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자맹을. 대표가 된 뒤로도 뭐 두어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페이스북은 쓰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입당 링크를 공유를 하면서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이다. 어제 월요일 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를 지지하는 2030 세대의 당원 숫자를 늘려서 차후에 당원들을 그걸 발판 삼아서 당내 주도권 되찾기 그걸 지금 그 의지를 계속 불태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어제 그 의원총회가 2시간 동안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박수영, 태영호 의원 등은 이준석 대표 차진 사퇴하라 그리고 새 대표를 뽑자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네요. 6개월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은 6개월 동안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까운 시간이고 6개월 뒤에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새 당대표 선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6개월 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 봐왔던 것처럼 6개월 지난다고 해서 변할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일이 6개월 뒤 그러니까 2023년 1월 달에 되풀이될 것이다. 이참에 따로 뽑자 아예. 저 사람 6개월 동안에 자숙과 반성의 기간을 가지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오히려 이제 자맹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 라디오 방송에 다니면서 지금의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비난하고 심지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에 대한 공격을 노골화할지도 모른다. 저 사람이 잠재적인 폭탄이다 지금. 지금 라디오나 뭐 다른 매체에서는 이준석이 와서 얘기하면은 그거 대서특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매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를 동반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참에 확실하게 절연을 시키고 새 대표를 뽑는 것이 낫지 6개월 동안 자숙기간 거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태경, 조혜진 이 두 의원은 당 외연을 확장을 하고 선거를 승리로 이끈 대표를 토사구팽해서는 안 된다. 당의 미래 자산인
젊은 대표를 지켜줘야 된다. 뭐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토사구팽, 저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이건 자업자득입니다. 토사구팽이 아니라. 물론 뭐 토사구팽이라고 보시는 분들의 주장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글쎄요. 공적이 더 많은지요? 아니면 해악이 더 많은지요? 이것도 논란거리인 겁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선거를 승리를 했다. 그렇게 곧바로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큰 선거를 2번 국민의힘이 이긴 것은 맞은데 그것이 이준석 대표 때문이냐 아니냐. 오히려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이준석이 갉아먹은 거냐.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지금의 이 징계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오로지 이준석 본인의 자업자득인 것이다. 왜 새벽 1시에 자신의 최측근인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냈으며 그 내려간 사람이 7억 원짜리 뭐 투자유치 각서를 써줬고 뇌물각서입니다. 사실상 입막음용 뇌물각서. 이런 일이 벌어진 자업자득인 것이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직무대행, 권대행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권대표 이렇게 불렀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권대행이 된 겁니다.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의 권위가 아닌 사고로 보는 게 맞다. 그러한 보고가 당 기획조정국에서 올라왔다. 기획조정국에서 면밀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다 이런 뜻이죠. 이에 대해 최고위원 전원이 기획조정국 해석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거리 상태가 아니라면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원 당규상에 없다. 이렇게 권성동 대표, 권성동 대행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워낙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권성동 대표가.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인 허점이 없어서 다른 의원들이 말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립시다.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합시다. 이런 쪽으로 의견 개진을 하려고 준비해 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권성동 대표가 워낙 질서 있게 정연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냥 전 의원들이 그 얘기를 추인하는 식으로 그래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 분석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이 그렇게 자신 있게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출범을 하게 된 데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이다. 이른바 윤심이 들어있다. 거기에는.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왼쪽 오른쪽 살피지 않고 딱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아주 재미난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 오던 월 2천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답니다. 이준석 대표가 8일자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랍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대표는 당으로부터 별도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에 직무 수행 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 월 2천만 원 한도로 당무 관련 간담회 비용, 식대, 교통비, 주유비 등을 결제할 때 쓴다. 당은 또 이준석 대표를 보좌해온 당 대표실 직원들도 월 평균 200에서 300만 원 한도로 법인카드를 석 장을 써왔는데 이것도 사용 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저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봉급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참 재미난 내용 같고요. 그다음에 월 2천만 원 정도의 이 법인카드를 쓴다. 그래서 당대표가 뭐 당원들끼리 또는 사무처 직원들, 뭐 의원들하고 밥 먹을 때
이제 당 대표가 밥값을 치를 때는 다 이 법인카드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차량, 뭐 운행비 이런 것도 다 이제 결제를 법인카드로 한다. 요즘 이 법인카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선 국면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요.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때문에 전 국민적 관심이 오른 이후로 법인카드라는 네 글자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가 됐는데요. 이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당원권 정지, 직접적인 타격은 바로 법인카드 사용 중지. 아무튼 이준석 대표하고 그 측근들은 8일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내 갈등을 빚어서 지방을 오가며 가출 행보를 했을 때도 당 대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명의의 이 법인카드는 매년 2차례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대개 이런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는 매달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 이렇게 제출하기도 하는데 당 대표는 1년에 2번 그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법인카드 사용 내용 말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잦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당 대표로서 사비로 개인 돈으로 매달 당에 250만 원씩 납부하는 직책 당비는 계속 낼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 대표가 되면은 직책에 따라서 내는 당비가 또 있구나. 그게 월 250만 원이구나. 이것도 새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물러나게 됨에 따라서 사실은 국민의힘 당권이 갑자기 무주공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산을 누가 차지하느냐, 산의 임자를 찾기 위한 당권 경쟁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제원, 뭐 김기현, 안철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당권 경쟁에 이제 출사표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권성동은 물론 이려니와. 그런데 그것을 일단 권성동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을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그 무주공산의 그 비어있는 산을 권성동이 일단 임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었던 장제원이나 김기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굳은 표정이었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 또 중진들의 그 선수별 모임에 불참했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진행된 권성동 이 직무대행 권성동 대행 체제가 거의 굳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지 않습니까? 오전에 이미 당 안팎의 기류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거의 굳어져 가니까 거기에 이제 이 장제원 의원은 지난 주말에는 그 자기 지지자들하고 1000여 명이 이 버스 28대에 나눠 타고 이렇게 이제 나들이도 하고 그랬을 만큼 자기의 당내 세력을 키워가고 있던 장제원 의원은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당권 주자였던 김기현 의원은 완전히 얼굴 굳히고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뭐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권성동 대표도 뭐 친윤계이긴 한데요. 아무튼 뭐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있었고 비대위를 갖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직무대행 체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